말레이시아로 넘어가는데요. 저는 여기서 본 것처럼 기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센트럴로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이동할 건데요. 기차는 5분 정도 걸린대요. 지금 제가 이미그레이션에서 조금 늦어져서 원래 타려고 하는 기차를 놓쳐버려가지고 아무 차나 타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좀 타고 조호바루 센트럴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5분 이동해서 바로 이제 입국 심사를 다시 해야 돼요. 그때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방금 5분 정도 기차를 타고 조호바루 센트럴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말라카로 넘어가기 위해서 락신 버스터미널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바루 락킨 버스터미널에 왔습니다. 11시 반 버스를 타려고 버스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 기사가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클룩이나 다른 버스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였다면 바우처를 가지고 현지에 있는 창구로 가서 버스 티켓으로 교환을 해야 합니다. 들어올 때 바코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지 티켓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점 확인하시고 말레이시아 버스터미널을 이용해보세요. 이 버스는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말라카로 이동을 합니다. 말라카는 말레이시아의 경주와 같은 곳이라서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 가게 되었습니다. 말라카를 경유하여 이제 쿠알라룸푸르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hours later. 말라카 센트럴 버스터미널에 도착을 해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17번 버스를 타고 들어갑니다. 17번 버스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제일 저렴하고요. 30분, 40분 그쯤에 아마 시내 도착할 것 같아요. 숙소로 이동해서 오늘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동하느라고 조금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시내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끌게요. The next day. 말라카의 가장 중심 네덜란드 광장에 있습니다. 말라카는 하루 정도 돌아보면 충분할 정도의 작은 도시인데요. 이곳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군산 아니면 부산 아니면 경주와 같은 곳인데요. 이곳은 과거에 말라카 왕국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16세기에 서구 열강인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이 동남아를 차지하기 위해 거점 항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쳐들어왔고요. 말라카 왕국을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슬픈 역사가 있는 도시인데요. 이곳은 왕국이 있었던 만큼 오랜 역사가 있는 곳이고 포르투갈과 영국, 네덜란드와 같은 서구 열강들이 이곳을 거점으로 삼으면서 교회라든가 아니면은 요새라든가 항구라든가를 많이 지으면서 동서양의 문화가 섞여 있는 멋진 곳이에요. 쿠알라룸푸르에서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일치기로 여행을 와도 좋고 역사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말라카 여행을 해보시죠. 이곳은 네덜란드 광장이고 이곳에 이제 아이러브 말라카라는 조형물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진을 많이 찍고요. 그 바로 옆에 네덜란드가 이곳을 이제 차지하고 100주년이 되어서 지었던 교회인 크리스트 처치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쨍한 핑크색이면서 붉은색 같은 이 교회가 이제 말라카의 상징인데요. 네덜란드에서 공수해온 이런 붉은 도료 같은 거를 사용해서 건물을 지었고요. 네덜란드가 물러난 이후 영국이 이제 크리스트 처치라는 이름의 이 하얀색 글씨를 새겼다고 합니다. 1753년에 이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만큼 오래된 건물이 많은 말라카를 유네스코에서 2008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정도로 말라카는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이렇게 예쁜 크리스트 처치 교회가 있고요. 핑크색 빛이 아주 쨍해서 쉽게 건물을 찾을 수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앞에 분수도 있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오늘이 토요일이어서 그런지 교회에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노래소리가 들리네요. 예배를 드리고 있나봐요. 여기가 이제 네덜란드 식민지에서 사용된
뭐 집무실 같은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다음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카에는 네덜란드, 영국, 포르투갈이 서로가 이곳을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곳인 만큼 이렇게 작은 대포들이 있는 요새들이 엄청 많아요. 곳곳에 이렇게 작은 성벽에 이제 대포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요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장소인 세인트폴 교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언덕을 좀 올라야 해요. 그래서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세인트폴 교회를 가고 있는데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라카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 언덕이 한 5, 6분 걸어 올라가야 돼서 되도록이면은 좀 해가 진 후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낮에 오면 더워서 쉽게 지칠 것 같아요. 이렇게 언덕을 오르면은 이렇게 하얀 색깔의 교회가 눈에 띕니다. 이게 세인트폴 교회인데요. 포르투갈의 어떤 갑부가 이곳으로 오는 과정에서 폭풍을 만나서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살아남은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갖고 성모 마리아를 위해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포르투갈을 지나 영국으로 이제 식민지 역사가 바뀌면서 영국의 공격에 의해서 지금 지붕이 날아가서 건물 외벽만 남은 상태로 전쟁의 상흔과 이제 말라카의 역사를 보여주는 뜻깊은 장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 지붕이 없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이 너무 이제 오래됐어요. 이제 지붕이 없다 보니까 이끼도 막 끼고 이제 건물도 많이 훼손이 되고, 이곳에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의 유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에. 조금 작은 교회지만 말라카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곳입니다. 교회에 지붕이 없다는 게 너무 새롭네요. 어떤 공격을 당했길래 이렇게 지붕이 없을까요? 정말 신기한 장소입니다. 이 세인트폴 교회는 언덕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말라카 전경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라카의 전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저쪽에 이제 말라카 강이 흐르고 저기 이제 바다가 보이죠? 이곳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멋있는 광경을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인트폴 대성당을 내려가다 보면은 자그마한 요새가 보입니다. 이것은 산티아고 요새라고 부르는데요. 과거 16세기에 네덜란드의 공격을 막기 위해 포르투갈이 세운 요새라고 합니다. 지금은 성문과 같은 성벽과 일부 대포만 남아있다고 해요. 포르투갈이 지고 네덜란드가 이기면서 이곳에 이제 동인도 회사를 상징하는 문양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곳 역시 이 말라카의 오래된 식민지 역사를 보여주는 장소인데요. 한번 내려가서 제대로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벽 위에 동인도 회사의 상징의 문양을 그렸대요. 저 모습이 약간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문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앙상한 모습의 형태만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말라카가 얼마나 힘든 역사를 가졌는지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대포도 좀 남아있고요. 작은 요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굉장한 느낌의 요새는 아니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말라카를 차지하기 위한 서부 열강의 전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카를 가지고 서부 열강들이 16세기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었는지 알 수 있는 여러 장소를 보고
말라카 도시 전체를 2008년도에 세계문화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 자체에 얼마나 오래된 역사가 있는지 보여주는 곳이 참 많네요. 이제 항구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새를 구경하고 나서 다시 네덜란드 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네덜란드 광장 바로 옆에 이렇게 말라카 강이 흐르고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말라카의 차이나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종커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중앙에 호랑이의 동상이 있는데 이곳을 지나면 종커 거리가 펼쳐집니다. 여기에 이제 자잘한 음식점이라든가 상점들이 많이 있어요. 이곳이 바로 종커 거리입니다. 이 종커 거리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야시장이 6시 이후부터 12시까지 펼쳐집니다. 좀 이따가 이제 대체적인 구경을 다 마치고 이 종커 야시장을 찾을 예정이에요. 저녁밥을 먹기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점심을 먹기 위해서 이 종커 거리를 걸으며 괜찮은 식당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종커 거리를 걷다 보면 곳곳에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이 곳도 옛날부터 있던 장소로서 이제 다양한 식당과 상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에요. 이렇게 오래된 건물 속에서 상점이 차려져 있고 말라카를 오게 된다면 꼭 와야 할 곳이 이 종커 거리입니다. 말라카 강 주변에 있는 네덜란드 광장 옆에 있는 챈돌 아이스크림 가게에 앉아서 챈돌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합니다. 말라카에서 유명한 디저트 중에 하나인 챈돌 아이스크림이 이곳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있고요, 잘 보면 이렇게 녹색깔로 된 쌀가루로 만든 젤리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챈돌이고요. 코코넛 밀크와 그리고 레드빈을 조금 넣고 만든 것이 챈돌 아이스크림입니다. 이거 한번 시원하게 먹어볼게요. 이렇게 녹색 젤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식감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쌀가루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단돈 6링깃입니다. 한 1,800원 정도 하는 건데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어떤 맛일까요? 너무 쫀하죠? 약간 오돌오돌 씹히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도 한번 푹 퍼가지고. 정말 색다른 맛인데요. 시원하다. 이게 잘 섞어가지고. 갈 것 같아. 아우, 너무 더웠어요. 얼굴 지금 시뻘겋게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라카 강을 보면서 챈돌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정말 맛이 괜찮아요. 시원하고요. 이렇게 말라카 강이 있고 여기 이제 말라카 크루즈가 떠다닙니다. 기회가 된다면 말라카 크루즈도 한번 타볼게요. 이제 조금 살 것 같아요. 챈돌이라 부르는 이 쌀가루로 만든 녹색 젤리가 약간 씹히고 팥 같은 게 씹히니까
식감이 괜찮은 것 같아요. 남은 국물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시원하죠? 다 먹었습니다. 너무 시원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스크림 먹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앉아서 쉬었다가 이제 해상 모스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까지